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부품 기업 K모터스. 이게 무슨 일이죠? 심상치 않은데요? 유럽 고객사로부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왔네요. 도대체 CBAM이 뭐길래 지키지 않으면 거래까지 중단하겠다는 걸까요? K모터스, 유럽 수출 대위기입니다. 김지속 대리, CBAM 준수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수출 위기에 빠진 K모터스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CBAM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CBAM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Fit for 55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21년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줄이기 위해 Fit for 55라는 친환경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죠.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자동차 배출 규제 강화, 기업 지속 가능 보고 의무 등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원자재를 쓰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규제를 준수하는 유럽 기업들의 제품 가격만 비싸진다면 유럽 소비자들은 EU 역외, 즉 수입산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친환경 전환에 돈을 쓰지 않은 해외 기업들의 제품이 더 저렴할 테니까요. EU 기업들은 규제가 없거나 적은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길 겁니다. 이처럼 탄소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약한 지역으로 배출량이 이동하는 것을 탄소 누출 현상이라고 합니다. CBAM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럽에 물건을 팔고 싶다면 비유럽 기업들도 탄소 감축 비용을 내라는 것이지요. 친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유럽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보호해주기 위한 일종의 관세, 무역 장벽인 셈입니다. CBAM은 배출량이 높은 6개의 고탄소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확정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 1월부터는 CBAM에 의한 배출량 신고, 제3자 검증,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도 구매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CBAM 보고서 신고 의무가 유럽 기업에 있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은 EU 수입업자에게 제품당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내줘야 합니다. 만일 이 배출량 데이터가 부정확할 경우 유럽 기업은 보고 신고인으로서 규제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고객사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CBAM에서 요구하는 배출량 산정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CBAM 보고서 작성은 크게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째, 수출 상품에 CBAM 대상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BAM은 무역 통상 규제로서 CN 코드라는 EU의 관세 코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기업 담당자들은 CN 코드를 살펴보고 우리 회사 수출 제품 중 CBAM 대상 품목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K모터스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서 자동차 바퀴 휠, 차체 프레임, 엔진 부품, 변속기 부품, 서스펜션 부품 등 주로 철강, 알루미늄을 원자재로 쓰는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배출 활동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휠의 주요 원자재는 철입니다.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산에서 철광석을 채굴해야 하죠. 철광석은 제철소에서 일련의 제련 과정을 거쳐 철강판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K모터스는 철강 원자재를 협력업체인 제철소에서 공급받아 여러 공정을 거쳐 휠로 만듭니다. CBAM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크게 철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철 생산에 사용된 발전소 전력의 간접 배출량, 자동차 휠 생산 공장에서 사용된 발전소 전력의 간접 배출량 등을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제품당 배출량이란 제품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한 총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K모터스 자동차 휠의 경우 제철소에서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한 이산화탄소, 제철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력의 간접 배출량,
철강판을 휠로 가공하기 위한 전력의 간접 배출량의 총합이 됩니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계산 방법 및 기업 지원 사항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도움 창구를 참고하세요.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배출량 데이터뿐 아니라 제품의 원자재를 생산한 협력업체의 데이터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부품 기업답게 CBM 대상 품목이 정말 다양하네요. 자, 제3자 검증도 통과한 배출량 데이터. 드디어 유럽 고객사로 갑니다. 유럽 고객사 담당자네요. 어라? 표정이 안 좋습니다. 유럽 고객사 담당자. K모터스가 보낸 배출량 데이터를 CBM 보고서로 만들어 규제 당국에 잘 제출했네요. 뭐가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2026년 1월부터 CBM은 본격적인 확정 기간에 들어갑니다. 전환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으나 확정 기간 이후부터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세를 내야 합니다. CBM 인증서를 구입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CB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보고 신고인인 유럽 수입업자들입니다.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량이 많은 기업과 계속 거래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 기업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줄여 고객사의 비용을 낮춰줘야 합니다. 배출량 감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된 것이지요. 기업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원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죠. 실시간 배출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곳곳의 배출원에 전문 IT 솔루션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솔루션을 통해 배출량이 많은 공정을 파악한 후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럽 고객사와도 협력해 CBM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유럽 기업들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K모터스 최고 경영자님이시네요. 와, 김지석 대리가 우수사원으로 감사패를 받는군요. 역시 우리 지석이 정말 멋진 ESG 담당자네요. 여러분도 지석이처럼 CBM 대응 잘 하실 수 있겠죠? 대한민국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